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13라운드 3경기입니다. 자, 오늘 이 경기 많은 팀들이 아마 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네, 지금 권주리 선수가 중앙 쪽을 밀어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변 쪽을 틀어 막았는데 이 틀어 막은 수가 재밌네요. 여기를 나와서 백이 끊는다면은 지금은 여기를 단수를 친 다음에 호구 쳤을 때 이쪽을 잇는 것과 중앙 쪽을 하변 쪽을 끊는 것 두 가지가 맛보기가 됩니다. 맛보기가 될까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가 선수라고 보면은 백은 밀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흙이 이었을 때 연결하면은 이곳을 찌르고 찝으면은 또 중앙 쪽에 끊기는 뒷맛이 남거든요. 네, 백의 형태가 완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권주리 선수 바로 차단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백에 대해 공격을 엿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네, 오히려 백의 입장에서는 화끈하게 중앙을 끊어서 거기서 승부를 봐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괴롭습니다. 이 편이 더 괴로울까요? 권주리 선수도 추위를 타기는 타네요. 이수에서 좀 그런 느낌이 들까요? 네, 이쪽 두 점을 잡으면서 깔끔하게 흑돌이 살아만 간다면 지금 형태가 충분하다라는 얘기고요. 이제는 권주리 선수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백의 입장에서 이 두 점을 살리기에는 흑이 찌른 다음에 호구 치는 자리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백은 연결을 할 때 이거는 정말로 백돌을 잡으러 가겠죠. 그런데도 이었습니다. 장혜령 선수의 승부수일까요? 이거를 백이 살릴 수가 있나요? 찌르는 곳이 흑의 선수로 듣고요. 백의 연결이 차단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권주리 선수가 승부를 보겠죠. 자, 어떻게 진행할까요? 6, 7, 8, 9. 자, 역시 찔러갔고요. 권주리 선수 이제 바둑판 앞으로 몸을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도 그 한 점을 따낼 때는 백이 전혀 당장은 살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백이 살렸기 때문에 아마 좀 놀랐을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백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백이 중앙 쪽에 흑이 호구를 쳤을 때 마저 연결을 하면서 백대마에 대한 사활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봐야 됩니다. 선수로 차단이 된다면 백이 꽤나 위험해 보이는데요. 30초 하나, 둘, 네, 우변 쪽에 틀어 막힌다면은 넷, 다섯, 글쎄요, 살 수 있을까요?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꽤 이 호구가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이쪽을 당장 연결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기를 젖혀서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번 더 응수를 해야 된다면은 중앙 쪽에 4점이 잡히기 때문에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이것이 정수 같기는 해요. 이수로 인해서 백은 탈출이 가능할까요? 네, 흑도 지금 이런 데를 젖히기에는 끊었을 때 3점이 잡히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찝는 것과 둘 다 흑이 둘 수가 없겠죠.
흑도 지금은 나가는 것도 있지만 먼저 찝어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권주리 선수는 나가는 쪽을 선택을 했네요. 자, 이렇게 된 이상에는 흑도 찝어볼 기회는 이제는 없을까요? 이렇게 된다면은 밀었을 때 30초. 하나, 아마 이 타이밍에 둘, 찝고 4점을 잡는 쪽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여전히 클까요? 네, 4점을 잡는 게 집으로도 크고 백이 중앙 쪽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여기 두는 것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 백이 차단을 하는 게 선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4점을 잡는 게 깔끔하겠죠. 백도 탈출은 가능해졌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여섯, 흑의 입장에서도 일곱, 중앙에 여덟, 104점을 잡을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장혜롱 선수가 계속해서 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형세는 좀 좁혀졌을까요? 권주리 선수도 느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치면서 어차피 젖히면은 이 호구 자리를 두면은 중앙 쪽에 백대마가 살 수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백도 여전히 이쪽을 는다든지 한 칸을 뛰면서 백도를 연결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정수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늘어서 연결하는 자세를 취해뒀습니다. 이제 권주리 선수 중앙을 잡아둘까요? 네, 지금은 중앙을 잡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깔끔하죠. 하나, 이 중앙 쪽이 잡혀 있어야 나중에 흑이 이쪽을 젖히고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흑도 좀 방향을 달리하네요. 네, 지금은 이 대마 쪽은 완벽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쪽에 단수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자, 권주리 선수는 우아기 쪽을 먼저 젖혔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어. 백도 흑이 당장 4점을 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4점을 살리면서 버텨갑니다. 지금 이쪽을 살리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수의 의미가 있어요. 흑이 손을 뺀다면 입고 돌파를 했을 때 중앙 쪽에 흑돌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역전이 되죠. 네, 흑의 약점이 생겼습니다. 자, 장혜롱 선수 중앙을 살리면서 버텨가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흑은 가해수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의 입장에서 여기 단수 치는 것은 거의 선수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고요. 백이 당장 단수 교환을 하지 않더라도 흑이 찌르고 이곳을 끼우고 패르하기에는 해소가 된다면은 이쪽에 흑도 다 걸리기 때문에 흑이 지금은 패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섯, 일곱. 그렇다면 백의 버팀이 어느 정도 좀 득점을 올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흑이 4점을 잡는 게 더 깔끔했던 것 같아요.
권주리 선수가 우아기를 젖혀간 수에 대해서 장혜령 선수가 받지를 않았고요. 자, 조금씩 버텨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흑도를 다시 한번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흑의 사활이 여전히 좀 신경이 쓰일까요? 네, 지금은 흑이 손을 뺀다면은 이곳을 찔렀을 때 넷, 다섯, 여섯, 일곱, 흑돌이 살 수가 없어요. 아홉, 네, 자, 권주리 선수 받아뒀습니다. 이거는 권주리 선수가 꽤 후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백이 중앙에 넉 점을 결국은 선수로 살린 꼴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흑이 잡는 게 대략 집으로만 따진다면 역끝내기 한 10집 정도의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을 잡아뒀더라면 백이 이쪽을 미는 것이 선수로 듣지를 않기 때문에 다섯, 다음에 여섯, 이런 부분을 갈라간다든지 여덟, 아홉, 더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자, 장혜령 선수 추격의 끈을 바짝 조입니다. 지금은 권주리 선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알기 쉽게 좀 정리되는 흐름인가 싶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아졌을까요? 자, 또 후회가 남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쪽에 한 점을 연결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백이 자연스럽게 우아 쪽에 틀어막는 수를 선택을 한다면은 다섯, 여전히 집으로 큰 자리는 이쪽을 잇는 수입니다. 그러면은 백이 중앙 쪽을 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뒤로 물러서서 받아야 된다면은 생각보다 이 하변 쪽에 흙집이 많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형세 판단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권주리 선수가요, 이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흑이 버텨가는 건가요? 글쎄요, 백이 찝는다면은 여전히 손을 빼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네요. 이쪽을 두고 다섯, 여섯, 일곱, 먹여쳤을 때 아홉, 먹여치는 수가 있을까요? 네, 백이 때려낸다면은 이어서 다음에 찔렀을 때 백돌이 못 살고요. 단수 치고 먹여치면은 부분적으로 사는 형태가 되려면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흑이 한 점을 선수로 때려내면서 흑이 선수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먹여치는 수가 가능하다면 다섯, 자, 권주리 선수 어떤 수 보고 있는 걸까요? 여덟, 아홉, 먹여칩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좋네요. 저도 이 수는 간과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백이 단수 친 것이 일단 좋은 타이밍으로 보이진 않고요.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흑이 이곳을 단수를 치고 그러니까 이 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끼우고 백이 이을 때 30초. 이렇게 교환이 되기 때문에 둘, 이곳의 패를 노려보는 게 다섯, 여섯, 여전히 가능했던 걸까요? 네, 남아 있네요. 열. 권주리 선수가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자리가 없었더라면 권주리 선수가 집으로는 많이 추격을 당해서요. 충분히 초조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지금 그 수가 성립이 된다면은 흑이 우아 쪽을 차지를 할 수 있는 만큼 다시 한번 흑이 앞서가게 됩니다. 자, 권주리 선수의 먹여치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고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 결정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넷, 이거는 장혜령 선수가 그냥 아예 중앙 쪽을 뿌리째 끊으면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뜻이네요. 지금 무난하게 중앙 쪽을 백이 살아서는 흑이 우아 쪽을 선택을 했을 때 그거는 집으로 전혀 백이 승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오히려 좋은 선택일 수가 있어요. 자, 장혜령 선수의 승부수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이제 흑을 뿌리째 끊어갈 것 같고요.
그런 진행이 된다면 흑과 백에 대마가 걸린 패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장혜령 선수가 부분적으로 지금처럼 끊어가는 것이 정수는 아니겠지만 너무 코너에 물렸기 때문에 지금의 반격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끊어갔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백이 패감이 있느냐인데요.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패감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백의 패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상변 쪽에 뭐 이런 데를 붙여간다든지 뭐 끊는다든지 이쪽의 패감 이외에는 다른 패감은 잘 보이지가 않고요. 30초. 하나, 오히려 백의 셋, 이 끊는 수로 인해서 다섯, 여섯, 사는 수를 없애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덟, 아홉, 아무래도 백이 부담이 크긴 하겠죠. 10번 남았습니다. 권주리 선수 출기 한 번은 사용하면서 다음 수에 대해 신중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때려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수가 보이진 않는데 이게 두다 보면 순간적으로 내가 패를 따내야 되는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셋, 간혹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권주리 선수 따내지 않고 그냥 이어서 진행합니다. 네, 권주리 선수도 생각을 하다가 이게 긴가민가한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자, 패를 따내지를 않았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패를 따내야 되는데 패를 때려내는 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전혀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둘, 셋, 근데 어찌됐든 백의 입장에서는 한 패감 한 패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덟, 아홉, 지금 한 패감 이득을 본 것은 그래도 꽤나 큰 것 같아요. 네. 자, 백은 연결을 우선 했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백을 계속해서 잡으러 가야 할까요? 글쎄요. 지금 계속해서 잡으러 가기에는 흑도 부담이 됩니다. 여기 둬서 잡으러 가는 것은 백이 흑의 안형을 없앴을 때 흑도 생각보다 수가 30초. 많지는 않아요. 둘, 셋, 넷, 자, 다섯, 권주리 선수 여섯, 어느 쪽일까요? 여덟. 그쪽은 묘한 자리인데요. 부분적으로는 틀어 막았을 때 백의 형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 권주리 선수 우선 붙여갔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일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장혜령 선수가 여기를 단순히 살아서는 이 바둑을 이길 수는 없어요. 흑이 늘었을 때 둘, 셋, 백돌이 차단이 되면서 흑돌이 살기 때문에 여섯, 일곱, 일단 우변 쪽은 틀어 막아야죠. 네. 자, 백도 막아가는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는 선택을 했을 때 흑이 붙이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꽤 악수거든요. 자, 다음 수가 없다면 괜한 손찌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권주리 선수가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갈까요? 아홉. 계속해서 그쪽을 응수하네요. 이거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질 수가 있겠는데요. 백은 어떻게 반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한눈에 떠오르는 자리는 이곳에 흑의 안형을 파호하는 자리가 가장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틀어맞고 젖힌다면 부분적으로는 흑돌이 잡히는 형태가 되면서 마지막 집으로도 백이 이득을 받죠. 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흑도 자체 삶은 불가능해질 수 있겠는데요. 아홉, 자, 장혜령 선수 짚어갑니다.
네, 권주리 선수가 적어도 여기를 두면서 살자고 하는 것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클릭이 잘 안 되네요. 그 자리가 네. 급소였을까요? 이 자리 솔직하게 한 집을 내면서 백이 산다면은 여길 젖혔을 때 이곳에 돌이 있어야 이쪽을 젖히는 게 거의 선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길 두는 게 깔끔했어요. 여덟, 아홉, 자, 이제는 흙의 안형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정말 패를 이용해서 흙이 살아가야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젖히게 된다면 생각보다 흙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패를 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상전이 상병 마지막 100과 이루어졌을 때는 둘, 흙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그렇다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백에게는 팩감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팩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백은 이쪽에 팩감부터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곳을 두고 때려내야 다음에 흙이 이런 데 때려내는 팩감은 부분적으로는 이 중앙에 있어서는 꽤 손해가 되기 때문에 백이 나중에 그냥 산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쪽을 끼우는 팩감이 좋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장혜령 선수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일곱, 과연 어떻게 진행할까요? 아홉, 상면 쪽을 먼저 젖혀서 물어봅니다. 네, 그쪽에 대한 팩감도 흙의 입장에서 받기가 까다로워요. 빈삼각으로 물러서서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받는 물러서서 것이 받기에는 정수일까요? 일단 부분적으로 수상전도 백이 이득을 받고요. 집으로도 흙이 손해를 받고 다음에 끊는 팩감도 있기 때문에 아, 뭐 차라리 이쪽을 틀어 막아서 네. 하나, 둘, 나중에 백이 셋, 끊어서 들어온다면은 이었을 때 중앙 쪽과 이쪽을 때려내는 것. 백돌이 깔끔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아, 그 편이 좋았을까요? 자, 건주리 선수는 물러서서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팩감이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지금도 정확하게 응수를 한다면 흙이 유리한 싸움인 거는 확실하지만 여섯, 어찌됐든 바둑이 패가 나면서 어지러워졌습니다. 자, 복잡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말 바둑이 꽤 좋다라고 생각되는 권주리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달갑진 않겠죠. 복잡해졌다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팩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변 쪽에 젖히는 자리도 당했고요. 다음에 팩감으로 이런 데를 붙여서 사용을 한다면은 여전히 차단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덟, 집으로 꽤 손해를 봤어요. 다시 한번 흙은 자체 팩감을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패는 흙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죠? 마지막 하나, 네, 정확하게 팩감을 사용해 간다면은 다섯, 그래도 흙이 좀 부가 있는 일곱, 여덟, 아홉, 전투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흙이 치받아서 팩감을 사용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끊어서 두는 것이 좀 더 좋았고요. 아, 그랬다면 한 팩감 더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네, 팩감도 팩감이지만 나중에 수상전을 했을 때 지금 이거는 나중에 백이 찝어서 수를 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환은 흙이 악수가 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춰서 팩감 사용했고요. 자, 백은 팩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자, 집으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이 흑으로서는 좀 기분이 나쁘고요. 네, 간혹가다 이렇게 좋은 바둑이 역전패가 나오는 시나리오가 패가 일어나면서 팩감으로 백이 이득을 보고요. 결국에 또 패까지 백이 어느 정도 다섯, 여섯, 패를 이기면서 여덟, 아홉, 절묘하게 역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장혜령 선수는 형세가 꽤 절망적이었던 만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흑은 마지막 백이 하나, 따내고 난 다음에는 셋, 어떤 팩감이 남아 있을까요? 다섯, 여섯, 일곱, 정말 단순하게 본다면 이쪽을 단수 치는 팩감 하나와 이쪽의 팩감 하나, 네, 두 팩감이 확실하고요. 네. 확실한 팩감은 딱 2개 정도일까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 하나. 백도 그 이후엔 없나요? 네, 그렇지만 일단 흑이 먼저 써야 되는 타이밍인데 문제는 뭐 이런데 30초 하나, 흑이 팩감을 사용을 했을 때요. 셋, 백이 받는다면은 다섯, 여섯, 그때는 일곱, 여덟, 흑도 팩감이 없기는 합니다. 백이요.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지금 패를 지더라도 그냥 이 자리를 두면 살기 때문에 선수로 살아갈 수도 있겠네요. 네, 부분적으로는 백이 꽤 이득을 봤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말 냉정하게 본다면 흑이 지금 패를 때려냈을 때 여기서 백은 이쪽을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백이 이런 데를 찝었을 때 흑이 패를 해소를 할 때 사는 것이 다음에 흑이 이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또 귀 쪽을 막으면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셋, 백이 단순히 사는 것은 다섯, 흑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끊어서 반격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장혜령 선수는 아예 결정을 짓지 않고요. 자, 하변 쪽에 대해서 찔러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흑이 패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잡으러 갈 것 같아요. 오히려 칼을 뽑아들까요? 네, 백이 따냈을 때 흑은 여전히 한 팩감. 그리고 이쪽에 또 팩감을 쓰는 게 있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자, 권주리 선수 출기 한번 사용합니다. 자, 다음 수에 대해서 좀 수를 읽어보고 있을 텐데요. 자, 팩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자, 오히려 백대마를 잡으러 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끊는 것이 팩감이 됩니다. 여기를 두고 때려낼 때 끊어서 사용을 하면은 백이 패를 잇는 것은 그냥 여기를 이어서요. 빈 삼각을 둬야 되는데 10초 하나, 쉽게 이쪽을 붙이고 늘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백이 잡히겠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권주리 선수도 낙관인가요? 자, 알기 쉬운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백대마를 추궁하지는 않았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흑은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흑이 이쪽을 찌르는 것도 백이 한 칸, 여기는 받으면 안 돼요. 나중에 귀 쪽으로 먼저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흑도 깔끔해졌어요. 이곳을 한 칸을 뛰고 흑이 받았을 때 백은 귀 쪽을 틀어막고 돌파를 할 때 한 점을 끊어 잡으면서 버텼어야 되는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백이 한 칸을 뛰더라도 흑이 받으면은 중앙 쪽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지켜야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물론 장혜령 선수가 이렇게 두면서 개가를 맞춰볼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저도 세보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백이 역전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패가 만들어지면서 바둑이 복잡하게 흘러오긴 했습니다만 자, 과연 백이 역전할 만큼의 포인트를 올렸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백이 역전까지는 일곱, 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아홉. 하변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아기 쪽을 흑이 파고들기도 했고요. 자, 그 전에 흑이 꽤나 우세했던 만큼 역전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30초. 네, 전체적으로 이 백돌이 깔끔한 형태라면 모르겠지만 다섯, 여전히 여기를 찝고 중앙 쪽에 끊기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끝내기에 대해서 좀 강력한 끝내기는 결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하변 쪽은 다 흑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데를 교환을 한 다음에 빠져서 끝내기를 했을 때 여기가 튼튼해지면은 흑이 중앙 쪽을 뿌리채 끊으면서 잡으러 가는 것도 지금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버티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백이 좀 형태가 엷어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후반 마무리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흑도 지금은 이쪽을 잇고 하변 쪽에 끝내기를 하는 게 좋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끼웠습니다. 이것은 패를 결행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글쎄요. 권주리 선수 이거는 실수 같은데요. 이쪽을 끄는 다음에 이렇게 패를 하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지금 이 선택이 흑이 바둑이 좋은 입장에서 해야 되는 선택은 아니거든요. 마지막 권주리 선수가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셋, 넷, 패감이 다섯, 많다고 여섯, 보고 있는 건가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이 편이 좀 더 확실하다는 권주리 선수의 생각이고요. 자, 단순히 끝내기를 진행하기보다는 패를 결행을 했습니다.
상대편 백대마에 대한 팩감 확실한 곳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믿고 있는 걸까요? 여섯, 일곱, 네, 권주리 선수는 지금 이게 결정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뭔가 생각하기 어려웠던 진행인데 지금 이 편이 권주리 선수가 좀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도 이곳과 이쪽 그리고 이쪽을 끊어가는 것 등이 팩감이 되기 때문에 네, 다섯, 지금 이 선택이 어찌 보면 확실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아홉, 과연 흑의 입장에서 이 편이 더 확실한 선택일지 자, 진행되는 수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흑도 2패를 결행을 했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런 데를 나중에 팩감으로 젖혀 있는다면은 계속해서 잡으러 갈지 아니면은 뭐 패를 잇고 중앙 쪽으로 또 차단하는 것을 생각을 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흑도 그쪽의 수익기를 지금 계속 해야죠. 그냥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진행을 그렸던 걸까요? 글쎄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백이 이었을 때 뭔가 이쪽에 돌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중앙 쪽을 차단을 했을 때 좀 더 좋다라는 판단인 건지 마지막, 부분적으로 이 하변과 좌변의 형태를 놓고 본다면은 네, 흑이 전혀 이득은 없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백이 그쪽을 한번 젖힐 수 있는 타이밍도 있죠. 젖히는 자체만으로도 끝내기가 되는 건가요? 네, 젖히는 자체만으로도 끝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뭔가 백의 생각은 여기를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지금 여기가 흑이 때려낸다고 하더라도 하변 쪽이 한 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백이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들여다본다든지 하변 쪽에서 팩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장혜령 선수도 계속해서 좀 버텨가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지금은 흑이 팩감이 많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패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당장 물러난 것은 확실히 아쉽긴 하네요. 당연히 패를 하려는 것 같았는데요. 물러선 선택은 그냥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부분은 여전히 백이 좀 기분이 나쁘네요. 네, 지금 이 자리가 백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있는 것은 끼워서 백 한 점이 잡히고요. 백 한 점을 연결하면서 이곳까지 연결하려면 이쪽을 단수 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끼웠을 때 셋, 단수 치고 호구를 치면은 흑이 받아줄 수도 있지만 흑이 끼우기 전에 이쪽에 하나 교환만 한다면은 중앙 쪽을 끊어서 이 백돌을 잡으러 가더라도 이거는 백돌이 잡혀요.
아, 100대마를 노려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여기서 권주리 선수는 중앙 쪽에 찝는 교환을 하는 것이 하나, 둘, 가장 확실합니다. 넷, 다섯, 자, 먼저 연결을 했고요. 이곳을 이었다는 것은 중앙 쪽을 끊으면서 잡으러 간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지금은 불가능한가요? 네, 흑이 중앙 쪽을 찝고 끊을 수는 있지만 백이 찔렀을 때 이거는 뭔가 계속해서 잡으러 가기에는 흑도 형태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자, 권주리 선수의 손길도 잡으러 가는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흑은 최대한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백에게 연결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을 최대한 늦추는 게 좋겠죠. 하나, 뭐 이런 데를 적어도 찌른다든지. 넷, 다섯, 한 점을 잡게 되면은 일선에 빠지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아홉, 이곳에서 또 한 집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백도 여기를 찝어 두고 둔다면은 확실히 연결이 되지만 지금 여기를 뒀다는 것은 나중에 흑이 찝어서 백도를 끊어가는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아, 여전히 백의 형태는 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하지만 권주리 선수는 끊어갈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끝내기를 진행하네요. 네, 지금은 흑이 집으로 가더라도 충분하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그럴까요? 아까 개가를 해봤을 때 일단 하나, 좌 쪽에서 패를 들어가면서 흑이 약간 손해를 보긴 했지만 다섯, 그 정도로는 흑이 아직도 앞서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선수 모두 판 전체를 훑어보는 모습입니다. 형세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지금까지는 권주리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흑이 정확하게 끝내기 수순을 밟아간다면은 전혀 미세하진 않네요. 아, 차이가 좀 벌어져 있을까요? 네, 여전히 차이가 좀 납니다. 네, 어찌됐든 이쪽에서 패가 나면서 한 차례 변화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흑이 귀 쪽에 끝내기를 하면서 물론 하변의 흑집은 많이 부서지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쪽에서 백집을 부수면서 흑집이 났기 때문에 하나, 둘, 네, 지금은 여전히 넷, 다섯, 흑이 바둑이 앞서네요. 일곱, 여덟, 아홉, 우상 쪽에서 패가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백이 역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흐름이었는데요. 네, 일단 장혜령 선수가 바둑이 나쁜 상황에서 승부수를 걸어갔는데 그 승부수가 일단은 권주리 선수가 약간이라도 흔들리면서 장혜령 선수도 어찌 보면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시점이 있었는데 권주리 선수가 마지막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자, 이제는 알기 쉽게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권주리 선수입니다. 넷, 다섯, 여섯,
권주리 선수 만약 오늘까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여자 바둑 리그 7연승이거든요. 7연승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최정 선수와 김채영 선수를 제외하고 이 정도의 기록을 여자 바둑 리그에서 보여줬던 선수가 있었나요? 오유진 선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권주리 선수의 7연승은 정말 대단하죠. 권주리 선수가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장급이 아니라 한 2장 정도의 성적을 내주면은 충분히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네. 지금은 포스코 케미칼의 거의 주장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권주리 선수의 7연승은 정말 좋은 성적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만약 권주리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이번 시즌 9승 3패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포항 포스코 케미칼 팀 내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네, 지금 최정 선수와 김채영 선수 다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30초. 정말 주장급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섯. 네, 지금 여자 랭킹 2등인 오유진 선수보다 잘하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말하기가 입이 아프죠. 자, 장혜령 선수가 계속해서 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백이 패를 버티는 것은 단순히 이 좌변에 대한 패가 아니라 여기를 단수를 치면서 흑이 만약에 이 패를 이기지 못한다면은 다섯. 여섯. 이쪽을 둬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굴복을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권주리 선수도 틈을 주지 않습니다. 네, 지금 좌변 쪽에 패를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바둑이 진 입장에서는 저런 패를 쉽사리 연결해주고 싶지가 않죠. 네, 어떻게든 버텨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장혜령 선수 계속해서 좀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네, 권주리 선수도 이 중앙 쪽에 찝는 패감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찝어간다면 백은 살릴 수 있을까요? 네, 살려야 되는데요. 일단 패를 때려냈을 때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곳을 끊게 되면은 지금 이 백돌 전체가 사활이 걸리거든요. 자, 권주리 선수 찝어갔고요. 백이 하변 쪽에 교환을 확실하게 해준다면은 흑도 백돌을 잡으러 가는데 부담이 없게 됩니다. 자, 하지만 패감을 사용할 곳이 그곳밖에는 없고요. 네, 그렇죠. 백은 하변 이외에는 다른 곳에 패감이 없습니다. 과연 권주리 선수 이 백돌을 잡으러 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잡으러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를 느는 것도 끝내기로 또 크니까요. 이런 데를 찌르는 것도 있고 반대로 백이 여기를 굴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는 큽니다. 30초. 하나,
아, 끊었습니다. 정말 권주리 선수 거침없네요. 끝내기로 진행하기보다는 백대마를 추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백이 이쪽을 젖히고 단수 치는 데까지는 교환이 돼요. 네. 근데 하변에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한 점을 살려 나오는 수가 지금은 생겼고요. 백이 단수를 치더라도 셋, 넷, 다섯, 흙이 우변 쪽에 집을 없앤다면은 한 점을 여덟, 아홉. 때려내더라도 단수를 치면은 하변 쪽에 흙의 형태가 깔끔합니다. 아, 더 이상의 약점이 없을까요? 네, 느는 것은 흙이 위쪽으로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아래쪽으로 있더라도 큰 차이는 없겠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렇게 받아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점을 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단수를 치더라도 흙이 손을 빼면은 때려내는 것은 단수를 쳐서 여전히 큰 차이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장혜령 선수가 선수 교환을 해 나가고는 있지만 백의 안녕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출사표를 보면 장혜령 선수가 반갑다 친구야라고 했는데 권주리 선수가 배수의 진을 치면서 장혜령 선수의 대마를 다 잡아버리네요. 마지막 아, 결국에는 화끈하게 끝을 보네요.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권주리 선수가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권주리 선수가 이번 시즌 두 번의 리턴 매치가 있었습니다. 김은지 선수와 장혜령 선수를 각각 두 번씩 만났는데요. 김은지 선수와 장혜령 선수에게 전반기에는 모두 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혜령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후반기에는 모두 좀 복수전에 성공을 하는 느낌이네요. 네, 보통 이기는 것은 물론 기분이 좋지만 리턴 매치에서 승리를 거두는 게 사실 기분이 가장 좋거든요. 자, 이제는 권주리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서울부광약품에서는 사실 장혜령 선수의 이번 시즌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대지는 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반기에 유일하게 승리를 거뒀던 상대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권주리 선수를 생각을 하고 장혜령 선수를 이국에 배치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권주리 선수가 최근의 기세가 괜히 좋은 게 아니었네요. 사실 오늘 바둑의 출발은 장혜령 선수 쪽이 좋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장혜령 선수가 오늘 혹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권주리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것이 바둑이 30초 네, 어느 시점에서 승기를 잡은 순간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곱, 권주리 선수가 아홉. 이번 시즌 정말 잘 두네요. 확실히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 포스코 케미칼은 2015년부터
이번 2020 시즌까지 가장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해가 7승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마지막 하나, 네, 그만큼 전통의 강호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게다가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홉, 자, 과연 올해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부광약품은 1위를 기록을 했던 적도 있지만 반면에 최하위를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 화끈하네요. 포항 포스코 케미칼에 비한다면 다소 화끈한 컬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보통 팀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물론 당연히 우승이 목표겠지만 최소의 목표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거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너무 밥 먹듯이 해왔기 때문에 목표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주리 선수와의 지난 인터뷰를 좀 떠올려 보면 정확하게 정규리그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 적은 승수가 있었습니다. 네, 팀의 개인 승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권주리 선수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개인 승수가 부족한 이 포항 포스코 케미칼로서는 남은 경기를 모두 이겨야만 좀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을 확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 부광약품은 그래도 좀 나을까요? 네, 그렇죠.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에 비해서 팀이 2승을 했을 때 훨씬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서울 부광약품은 개인 승수 19승을 기록 중에 있고요. 포항 포스코 케미칼은 개인 승수 17승입니다. 이번 순위표를 보면 정말 1승 차가 중요합니다. 네, 아마 모든 팀들이 네, 마지막 그 1승 가지고 그러니까 개인 승수 1승 가지고 다툴 텐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권주리 선수가 백도를 잡으러 가지를 않았네요. 네, 흑이 충분히 잡으러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백도를 공격하진 않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우변 쪽에 단수를 치는 순간 둘, 셋, 넷, 백이 한 점을 때려낼 수는 없어요. 여덟, 그래서 장혜령 선수가 이 패를 버텨가고 있는 거군요. 네, 반대로 말해서 흑이 지금 이쪽을 젖혔을 때 백이 끊는다면은 이쪽을 때려내는 것을 선수로 교환을 하고요. 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게 가능하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권주리 선수 젖혀갈까요? 여덟, 아홉, 네, 지금 젖히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한패감이 없어요. 그 이전에 이미 패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눈에 띄는 패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때 백의 응수가 좀 곤란해 보이네요. 백이 뒤로 이어서 받아둔다면 이제 흑의 사활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백이 좌변 쪽에 있는 순간 좌상일 때 흑대만은 깔끔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흑이 우아 쪽에 백대마를 잡으러 갔을 때 마지막 하나, 또 이 안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가 나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거는 네, 마지막 초입기라 어쩔 수 없이 뒀는데요. 패를 때려내면은 잡더라도 치받아서 흑돌이 연결이 됩니다. 장혜령 선수의 이 손길에서도 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혜령 선수 오늘 이 대구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 시즌 7번째 출전입니다. 오늘이 13라운드니까요. 출전 기회를 많이 빼앗기기도 했는데요. 장혜령 선수 이제 시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희령 선수가 초반에 포석은 잘 짜는데 중반에 좀 강력하게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움츠러든 장면이 꽤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권주리 선수 오늘 장혜령 선수에게 흑으로 불계승을 거둡니다. 이번 시즌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1국 장고대국과 3국 속기대국 동시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